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오늘은 그 앞니에 예전에 뭐 다쳤거나 아니면 심미적인 이유 때문에 크라운을 하신 분들 중에서 잇몸 쪽에 뭔가 검은색 라인이 잡혀 있어서 아니면 뭐 치아의 내부에서 뭔가 검게 비쳐 보이는 뭔가 비심미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뭔가 크라운을 다시 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재치료를 할때 뜯어내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프진 않은데 이거 그냥 크라운 교체할 때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예전에 치료할 때 치아가 깨져가지고 막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이건 재치료를 못 한다고 쓸 때까지 쓰다가 임플란트로 가자고 해서 조금 방치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 재치료할 때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치로 가는 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고 치아를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케이스입니다. 티나는 검은 앞니 보철물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주소로 환자분께서 오셨는데요. 환자분이 뭐 특별히 아프지는 않고, 근데 이제 앞니 보철물이라서 뜯어내면은 좀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치료를 미루시다가 몇 군데 치과를 돌아다녔는데 몇 개 치과에서는 예전에 신경치료할 때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뭐 제 신경치료는 아마 못하고 크라운만 뜯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저희 치과를 수소문해서 소개를 받고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케이스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조금 사진의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DSLR 카메라로 못 찍고 이제 구강 카메라로 아마 초진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크라운은 뭐 이런 형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FM 아니면 PFG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기 그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셀린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 코어 부분에는 이렇게 금속성, 입천장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이런 금속 메탈로 해서 안쪽을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 바깥쪽에 이제 사기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구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셀린 퓨즈드 메탈, 포셀린 퓨즈드 골드에서 이거를 뭐 메탈로 했느냐 골드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에 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 자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투명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의 투명감이 있고 광택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색깔이 탁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부분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라인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이 검게 보이는 이 잇몸의 이 라인들은 이 안쪽에 있는 금속이 비쳐 보여서 그게 까맣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뜯어 보면은 이제 내면의 치아가 변색이 돼서 치아 안쪽이 변색이 된 그 검은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분께서는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뭐 방송일 같은 걸 하고 계셔서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의 그런 검은 라인들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모니터링 할 때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분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또 찍었고요. 근데 이 환자분 예전에 사진을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큰 기둥이 일단 박혀 있고요. 그리고 뿌리 끝에는 이렇게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피곤하실 때 이럴 때는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둥이 엄청나게 큰 게 박혀 있어서 과연 이 기둥을 제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돌아다녔던 다른 치과들에서는 이 기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재신경 치료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염증은 내버려 뒀다가 혹시라도 커지면 뭐 치근단 절제술이나 다른 호구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기둥들 저희 병원에서는 잘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가 내부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제발 크라운만 교체하지 마시고 내부가 지저분하고 오염이 돼 있다면은 재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요. 근데 뭐 안쪽에 치아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변색이 많지 않은 경우고, 이런 경계 부위만 약간의 그런 충치 같은 변색 같은 게 의심이 됩니다. 입천장 쪽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큰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상에서 신경치료를 하면서 당일에 바로 이제 기둥을 제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기둥 제거할 때의 핵심은 현미경을 보고 뭐 이 치아를 다 갈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 주변의 치아를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 기둥만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 그거를 맨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현미경을 보면서 차분히 그냥 주변을 갖다가 최소로 삭제되면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위쪽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포스트를 했는데 예전처럼 금속 포스트는 아니고 파이버 소재의 포스트를 썼고요. 파이버 소재의 포스트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심미적이에요. 앞니 쪽이라서 이제 심미적이기도 하고, 일단 투명도가 있고 치아랑 화학적으로 접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 포스트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파이버 포스트로 많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끝을 보면은 벌써 약간 염증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치료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이제 경과 관찰을 해서 3개월, 6개월 뒤에 여기가 뼈로 차 올라오는 모습을 관찰을 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기 전에 본뜨기 전의 모습인데, 이런 중간에 기둥이 이제 약간 이렇게 투명한 뭔가 파이버 소재의 파이버 포스트가 있고, 주변은 이렇게 레진으로 해서 뭔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준 거고, 이 옆치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별로 오염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크라운만 교체를 한 거예요. 굳이 크라운을 한다 그래서 꼭 신경치료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을 할 때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치료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철물 색상을 좀 체크를 해서 최대한 주변 치아랑 자연스러운 색깔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데를 갖다가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 하도 하얗게 하고 나오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치아를 이쪽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그리고 아래도 막 작은 어금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거의 다 그냥 포셀린으로 해서 하나의 통 색깔로 해서 블리치 쉐이드로 굉장히 밝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 가지고 너무 하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드리기를 하얀 것보다는 주변 치아랑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고 났을 때 저기가 크라운이구나 이렇게 알아채는 게 아니고, 하고 나셔서 저기가 크라운인지 원래 자기 치아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게 결과가 더 심미적이고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그 말씀에 동의하셔서 이제 그 크라운을 좀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주변 치아가 약간 노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나 비용이 되셨다고 하시면 이 주변 치아를 조금 먼저 밝게 하는 미백을 하고, 미백 색깔에 맞춰서 크라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치아 색깔이 한 톤 내지 2톤 정도 밝아지면서 좀 환한 느낌이었으면 했는데, 어쨌든 환자분이 미백은 원하지 않으셨고 크라운만 교체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철 최종 마무리 사진이고요. 이 크라운 색깔이 이 주변 치아에 비해서 조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명도나 그런 게 내부에 이제 금속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색깔을 얻을 수 있었고, 처음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이 잇몸에 뭔가 검은 라인이 제일 신경 쓰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개선이 되셨죠.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이진 않지만 내면의 치료를 잘 했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송 일을 하시지만 임시치아도 예쁘게 만들어 드렸고, 이 중간에 이 내면에 이 포스트를 한 이 갭 같은 게 없게끔 치료가 마무리가 됐고, 뿌리 끝쪽도 신경치료가 좀 짧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완전히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염증은 아마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앞니 재치료를 할 때
이게 어떡하지? 이거 앞니 없으면 나 되게 이상한 약간 연구처럼 뭔가 그냥 다녀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요즘은 임시 치아가 없이 절대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고 당일에 만약에 치료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임시치아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임시치아가 굉장히 심미적으로 티가 나면 안 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기공소에서 색깔을 선택을 해서 만들어져 와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그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면을 제대로 치료를 하고 포스트가 돼 있다 그래서 재신경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경치료 그리고 레진 같은 안의 충치 치료를 제대로 해주고 씌워야지만이 최소한 10년 이상 평균 수명 이상은 쓰시기 위해서 재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니 재치료를 하실 때는 내면을 얼마나 잘 수습하고 재치료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색깔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모양과 색깔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치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